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글은 비상독서 2단원 추론적 읽기입니다. 자, 여러분 추론적 읽기란 과연 무엇일까? 라고 우리가 지금 독서 교과서에서 독서의 방법에 맞게 글을 하나씩 읽고 있어요. 가장 첫 번째가 사실적 읽기였고 두 번째가 추론적 읽기가 됩니다. 여러분 추론적 읽기는요. 글에 대놓고 드러나 있지 않은 정보를 우리가 찾으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요. 여기 있죠?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글쓴이의 의도,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 것. 그것을 우리는 추론적 읽기라고 합니다. 그럼 추론적 읽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 단어나 문장, 문맥 등에서 단서를 찾고 배경 지식, 경험을 활용해서 내용을 찾아야 되고요. 혹은 배경 목적, 상황 등을 고려해서 우리가 추론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단원 시작 부분에 보면은 이게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 입구에 있는 그런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입구를 찍은 사진인데 노동이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잘 알다시피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 학살이 일어났던 곳이죠. 근데 여기서 노동이 자유롭게 한다라는 말을 왜 썼을까? 말 그대로 노동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에서 끝나진 않겠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추론적 읽기가 들어간다는 건데 추론적 읽기를 하자면 아마 이제 일을 더 열심히 하게 하려는 의도였겠죠. 뭔가 희망을 주는 거죠. 너네가 일을 열심히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희망을 불러 넣음으로써 이제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게 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 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아니었죠. 그쵸? 근데 이제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했고 그곳에서 죽게 된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바로 추론적 읽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있는 그대로 노동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했겠다라고 들어가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글을 읽을 때 추론하는 능력도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번 단원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뒤에 보면요. 이제 글이 이어질 건데요. 이제야 참 조선인이 되었다라는 제목의 글이에요. 자, 이 글은요. 독립운동을 한 것으로 유명한 이봉창 의사의 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신의 삶을 제재로 해서 쓴 수필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글의 소재는 이봉창 자신의 삶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 이 글은 옥중수기예요. 즉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쓴 수기, 즉 수필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옥중수기를 우리는 읽게 될 겁니다. 자, 제재는 이봉창의 삶이고요. 수필이니까 아무래도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성격이 있겠죠. 그렇죠? 과연 이 경험을 통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우리는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시작 부분은요. 동아일보의 어떤 신문 기사로 시작을 하는데요. 94년 12월 15일에 나온 이제 기사네요. 그쵸? 자, 이봉창 의사의 옥중수기가 발견됐다. 아, 이게 94년에 발견이 되었나 보네요. 의거 동기 항일생일 62년 만의 햇빛이라고 제목이 달려있고요. 항일 독립투사 이봉창 의사가 1932년 1월 8일 도쿄에서 히로히토 일왕을 향해 수류탄을 던졌으나 암살에 실패한 뒤 옥중에서 쓴 수기가 62년 만에 일본 최고재판소 형사사건 서구에서 14일 발견됐다. 또 이 의사가 의거 후 체포되어 재판이 끝날 때까지의 신문 및 총 5,500여 쪽의 재판 기록과 관련 일 외교 문서도 처음으로 확인됐다. 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94년에 뭐가 지금 발견이 됐나 봤더니 첫 번째 일단 이봉창 의사가 쓴 옥중 수필이고요. 두 번째는 체포되어 재판이 끝날 때까지의 신문과 5,500여 쪽의 재판 기록도 발견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일 외교 문서도 이때 발견이 됐네요. 자, 지금 발견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쵸? 총 3가지가 발견이 됐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옥중 수기와 관련 기록은 일왕 이해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이유로 일본 정부가 현재까지도 공식적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은데 한일 근세사 연구가 최서면 씨가 최근 히타노 아키라 전 일본 법무상의 특별 주선으로 서고를 조사 발굴했다라고 해서 옥중 수기가 발견된 신문 기사를 우리는 읽게 됐습니다. 그쵸? 자, 이어서 이제 이봉창 의사의 수필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경성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는 부유하게 살았다. 그러나 철도 부지 명목으로 토지를 총독부에 수용당하게 되자 아버지가 병석에 눕게 되었고 가온이 기울기 시작했다. 아, 일제강점기가 시작돼서 땅을 뺏기게 되었네요. 그쵸? 그래서 사립학교인 4년제 용산 문창보통학교를 졸업하고는 바로 직장생활을 해야 했다. 라고 해서 이봉창 의사가 직장생활을 좀 이르게 시작한 이유가
공개가 되었네요. 가치 없는 세상 인식이라고 되어 있죠. 소제목이네요. 일본인 상점에서 전원 노릇을 하다가 철도국 시험을 보아 용산역 전철수로 취직하게 되었다. 그때 일본 사람들은 1년에서 1년 반만 일하면 승진이 되었다. 그에 비해 조선인은 아무리 일을 잘하고 착실하게 근무해도 그렇게 빨리 승진할 수 없었다. 조선인 전철수들은 1년에 2번 주는 상여금에서도 차별 대우를 받았지만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근무를 계속할 뿐이었다. 자, 여러분, 이봉창 의사는요, 일을 하면서 어떤 차별을 많이 느끼게 되었네요. 첫 번째는 승진에서 느꼈고요. 두 번째는 상여금에서 느꼈어요. 그쵸? 즉, 조선 사람과 일본 사람 사이에 차별이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두 가지 요소로 느꼈어요. 그쵸? 첫 번째는 승진의 어떤 속도, 두 번째는 상여금이라고 보너스죠, 보너스. 3년 동안 나와 같이 근무한 일본인은 벌써 개장이 되었다. 나보다 1년에서 1년 반 늦게 채용되어 나에게 일을 배운 자도 어느새 개 담당 겸습이 되어 나를 부리게 되었다. 그때 나의 가치 없는 생활을 알고 세상이 우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여러분, 이 이봉창 의사는요, 자기가 근무를 하면서 이 차별을 체험하게 되었잖아요. 그쵸? 즉 차별의 경험을 확실하게 느낀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나오냐면 나의 가치 없는 생활을 알고 세상이 우습다라고 느꼈대요. 그렇죠? 이게 그 당시에 차별을 받으면서 느꼈던 점이네요. 그러면서 그들은 일본인이고 나는 조선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생각했다. 죄 없이 매를 맞고 발길질을 당하더라도 말대꾸를 하지 않고 지내야 하며 현실을 체념하는 것 이외에는 길이 없는 것이다. 같은 인간인데 차별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허무하게 느껴졌대요. 그쵸? 똑같은 인간인데 차별을 받는 게 비록 거지가 되더라도 이렇게 조선인과 일본인을 차별하는 직장은 더 이상 다닐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 이게 내가 차별을 받으면서 느꼈던 어떤 생각들인 거죠. 그쵸? 차별의 경험으로 인한 생각들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총 3가지 정도인데요. 세상이 가치 없고 허무하고 나 더 이상 일 못하겠다라고 느꼈대요. 그래서 따로 취직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사직하고 말았다라고 해서 지금 이봉창 의사는 이 차별의 경험을 통해서 안 맞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걸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약간 좀 이봉창 의사의 성격을 좀 알 수 있죠. 일단은 제의는 아니야. 그쵸? 즉 한마디로 계획이 있거나 어떤 삶을 계산적으로 꾸려나가는 성격은 아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어서 마저 읽어볼게요. 1925년 11월 하순, 나는 오사카에 있는 동창생을 믿고 오사카로 갔다. 하지만 친구가 있더라도 직장은 내가 구해야 했다. 여러분, 그냥 오사카에 거기에 동창이 있다라는 거 듣고 그냥 오사카를 갔대요. 그쵸?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이봉창 의사는 일단 확실히 P입니다. 그쵸? 그쵸? 자, 이 일화가 지금 벌써 2가지가 나왔어요. 차별을 받고 약간 계획이 없는데도 일을 그만뒀고요. 두 번째는 그냥 오사카에 친구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오사카를 갔나 봐요. 하지만 친구가 있더라도 직장은 내가 구해야 됐고요. 도착한 지 3일째부터 지리도 모르는 오사카를 뛰어다녔다. 얼마 후 소개업자를 만났다. 수수료를 주니까 소개장을 써주길래 몇 군데를 찾아갔다. 하지만 가는 곳마다 2, 3일 전에 채용이 끝났다거나 나이가 많다는 등 갖은 핑계를 대며 채용을 거절했다. 그제야 나는 소개업자에게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되었다. 즉 여러분, 돈을 내고 소개업자를 찾아갔는데요. 이게 사기였던 거예요. 그쵸? 어느 날 우메닥 역 앞에 시립 직업소개소를 찾아갔더니 고베 철도 우체국 열차계에 모집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찾아가 물으니 호적 등본과 신원증명서가 있으면 채용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전보로 본국에 부탁해 서류를 떼어오고 소개장도 얻어 담당 주임에게 제출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름 이봉찬 의사는 지금 취업을 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쵸? 막 서류도 열심히 구하고 막 짧은 시간 내에 이걸 어떻게든 충족시키려고. 그랬더니 담당 주임이 서류를 보고는 히로시마보다 서쪽의 사람을 시모노세키에서 취급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는 채용할 수 없다라고 거절을 했대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할 것이지 하고 덤벼들고 싶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니 나는 조선인이기 때문에 채용되지 않은 것이다 라고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쵸? 즉 이제까지는 그냥 우연이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냥 뭐
나이가 어떻고 저렇고 이렇게 다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생각을 깊게 해보니까 아, 내가 조선인이어서 채용이 안 되는구나 여기서 깨닫는 거야. 같은 인간이지만 조선인은 인간 취급을 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조선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행세를 하려 한 내가 잘못이었다. 내가 얼마나 불쌍한 인간인지 느꼈다. 라고 해서 지금 이 채용이 계속 거부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이봉창 의사는 이런 느낌을 느꼈대요. 즉 내가 정말 불쌍한 인간이고 조선인은 인간 취급을 못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 여기서 여러분 좀 놀라운 말이 나왔죠. 조선인인 거를 알면서도 내가 사람 행세를 하려고 했던 거에 지금 이 사람은 어이가 없었다. 내 잘못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거 우리가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자조적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도 거절을 많이 당하고 하도 조선이란 이유로 차별을 받고 다니니까 이제는 내가 조선인인 게 잘못이구나 이런 자조적 태도를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이 부분은 일본에서도 조선인이나 차별을 겪게 된 어떤 이봉창 의사의 모습이 나타나 있죠. 그쵸? 이전엔 여러분 어디서 일했어요? 그쵸? 용산에서 일했잖아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 앞부분은 이제 한국에서의 어떤 조선에서의 그런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쵸? 여기는 용산이니까, 그쵸? 조선에서의 차별의 일화를 소개를 했다면 내가 오사카로 넘어와서 일본에서도 열심히 구직 활동을 했는데 일본에서도 차별을 이렇게 당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맞아 볼게요. 이유 있었던 후한 노임. 자, 1927년 연말의 일이었다. 이치오카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하숙집에는 조선 사람들만 있었다. 모두 부두 노동자들이었고 나만 한때 가스회사 일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부두 노동자 틈에 끼었다. 부두 노동은 내가 했던 최고의 육체 노동이었다. 처음 사흘간 무리하게 일을 했다가 나흘이나 병으로 누워있어야 했다. 3일 일하고 4일 쉬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노임을 받은 것은 평생 처음이었다. 첫날은 3원 20전이었고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3원 50전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름 몸은 고된데 돈을 꽤 많이 받으니까 이제 좀 일을 하게 된 거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 보면 여기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자, 부두노동은 이 사람이 했던 가장 힘든 일이었대요. 3일을 일하고 4일을 이렇게 알아 누웠을 만큼 즉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봉창 의사는 이제껏 힘든 일을 해본 적이 없구나 알 수 있죠. 이런 것도 여러분 추론적 읽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고된 육체 노동을 많이 해본 사람이라면은 3일 일하고 4일 쉴 정도는 아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 무슨 일을 하든 시간이 지나면 보수가 오르는 것이 상식인데 나의 노임이 내려가는 것이었다. 하도 이상해서 주변에 물었더니 반장이 처음에는 너를 일본 사람인 줄 알고 그 임금을 주었는데 지금은 조선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보수가 달라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줬대요. 오마이갓, 그쵸? 또 차별을 당하게 된 거죠. 이상한 일은 뭐야? 보통은 일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돈이 오르는 게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은 초반에는 돈을 많이 받다가 갑자기 돈이 떨어진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처음에 일본 사람인 줄 알고 돈을 많이 줬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조선인인 걸 알았기 때문에 돈을 깎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조선 사람은 돈을 조금 주고 일본 사람은 돈을 많이 줬던 그런 차별이 들어있던 일화인 거죠. 조선인이면 부두노동을 월등히 잘해도 3원 50전을 못 받는 것이었다. 기가 막혔다. 이런 육체노동까지 조선인이라고 차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니 라고 해서 일본에서 이번엔 육체노동을 하면서 차별을 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죄 없이 갇힌 유치장. 1928년 일왕 즉위식이 교토에서 일었다. 나는 그때 하숙집 부근 세탁소에서 일하는 조선인 야마즈미, 나와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일본인 이와다와 함께 일왕 즉위식을 보기 위해 교토에 가기로 했다. 여러분 이거 보고 누가 이봉창 의사는 친일파였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약간 그렇다기보다는 그 전에 막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기 전에는 약간 자각이 없었던 그런 청년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친구들도 이게 MZ한 우리 친구들 보면 뭐 이런 애국, 뭐 나라에 대한 어떤 이런 관심 많이 없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처음엔 이봉창 의사도 크게 그런 걸 잘 못 느꼈던 거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각성을 하면서 엄청난 이제 독립운동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왕 즉위식도 그냥 약간 어린 마음에 청년기에 그냥 조금 이제 행사 보러 가는 느낌으로 가게 된 거예요.
생각해보니 나는 불행한 인간이다. 왜냐하면 조선 사람으로 태어나 우리의 이태왕 전하의 용안을 뵌 일이 없고 한일 합방 후 신일본인이 되었다고 해도 일본 왕의 얼굴을 본 일도 없다. 그쵸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죠. 한일 합방이 이제 정술국치를 말하는 건데 신일본인이 되었다고 해도 라고 해서 이 당시에는 자신을 일본이라고 느꼈어요. 그쵸? 이 당시는 본인의 정체성을 일본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친일파 이런 느낌보다 그냥 약간 그 당시에 약간 이런 자각이 많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 당시는. 자, 또 조선 역사를 배운 일도 없고 일본 역사를 배운 것도 없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그러니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지금 이 부분에서 이봉창 의사의 어떤 역사관이나 어떤 정체성에 대한 생각이 드러나죠. 그쵸? 이봉창 의사, 나의 역사의식과 자신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생각이 드러나 있죠. 즉, 그러니까 내가 일본인이 됐든 조선인이 됐든 이거는 아직 그때 당시엔 자각이 없었던 거야. 그냥 뭐가 됐든 나는 우리 임금도 본 적 없고 역사도 배운 적도 없고 난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부끄러움을 느낀 거죠. 일왕즉위식이 열린 날은 그래서 이제 일왕즉위식을 보러 간 거예요. 아침 7시부터 참석자들을 식장에 들어가게 해주었다.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세 사람 가운데 나는 마지막에 서 있었다. 나는 무기를 감추고 있던 것도 아니어서 안심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찰이 내 주머니에 한문과 한글이 섞인 서울에서 온 편지가 있는 것을 보더니 자기들 본부까지 잠깐 가자고 했다. 나는 별로 이상한 편지가 아니기 때문에 곧 끝날 줄 알고 따라갔다. 그랬는데 1시간 반쯤 지나 이번에는 아무 설명도 없이 경찰서 유치장에 집어넣는 것이었다. 자 여러분, 내가 경찰서 유치장까지 가게 된 이유는 뭐예요? 한글이 적혀있는 편지 때문인 거예요. 억울하죠. 자, 유치장 안에 들어가 보니 나처럼 죄 없이 검속에 걸려 잡혀온 사람이 34명이나 있었다. 그날 밤으로 반은 석방되었고 나머지도 다음날 아침에 석방되었다. 그런데 나만은 풀어주지 않았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났는가. 일왕의 얼굴을 본답시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에 하루 일을 쉬면서 오사카에서 교토까지 왔는데 마치 돈을 써가며 교토의 유치장을 구경하러 온 꼴이 되고 말았다. 라고 해서 이 사람은 난 왜 이렇게 불행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약간 좀 자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죠. 우리 앞부분에서도 이봉창 의사의 자조적 태도 있었잖아요. 그쵸?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 약간 조금 이제 셀프 쿠쿠를 좀 깨는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P이고 N이고 F고 약간 MFP, 인프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쵸? 자, 구속된 지 11일째 되는 날 내가 재촉을 했더니 와 여러분 하루 일왕즉위식을 보러 왔는데 11일 동안 구속이 돼 있었던 거야. 어떡해 그쵸? 고등계 형사가 나를 불러냈다. 그는 네가 가지고 있던 편지를 읽을 수 없어 지금까지 풀어주지 못했는데 네가 일본어로 읽어줄 수 있냐? 라고 물었더니 일본어로 읽어주고 고베 고니시라는 형사가 있는데 그가 내 신원을 알 것이다 라고 했더니 좀 이따 석방을 해줬대요. 여러분 지금 11일 동안 가둬놓은 이유가 편지를 읽지 못해서래요. 그쵸 여러분? 그럼 진작 물어보던가. 그쵸? 즉 이 사람이 유치장에 갇혀 있었던 이유가 너무 어이가 없죠. 편지 내용을 몰라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찬 일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다른 나라의 어떤 식민 국가가 된다는 건 정말 비참한 일이죠. 자, 그 후 오사카에 돌아가 그동안의 일을 사실대로 얘기했으나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소문만 났다. 즉 여러분 11일 동안 구속됐다 돌아오니까 그쪽 사람들도 이제 나를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 쟤 뭔가 캥기는 거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11일 동안 감금을 당해? 뭐 이런 느낌인 거야. 자, 이러한 상황에 점점 타락의 길을 걷게 되고 자,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이러한 상황은 약간 일본이 됐든 조선이 됐든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상황인 거죠. 자, 사람과 세상을 원망하게 되었다. 뚜렷한 사상을 가지고 있진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상도 자연히 변화하였다. 무엇이든 나를 이끌어주는 것이 있으면 뛰어들고 싶었고 심지어는 사상운동에 몸을 바치자는 생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좋은 기회가 오지 않았다. 그 후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는 조선인이니까 조선 독립운동에 몸을 바쳐서 우리 2천만 동포를 위해 일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없었다. 여러분 드디어 여기서 이제 정체성의 어떤 확립이 일어난 거죠. 그전에는 조선인이기도 하고 신일본이기도 하고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딱 확실하게 정체성을 정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상이 어떻게 변했다? 그쵸. 조선인으로서 조선 독립운동을 해야겠다라고 느꼈대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약간 전반부라고 보면 됩니다. 이 글의 전반부로서 아직은 내가 정체성을 좀 제대로 확립하기 이전의 이야기. 그럼 이제 이 부분부터는 후반부 이야기로 들어가겠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봉창 의사의 독립운동이 좀 서술이 될 겁니다. 한때의 일본인 행세. 그러다가 또 생각을 바꾸어 완전히 일본 상황으로 속이고 살아보려고 했다. 여러분, 그러다가 또 생각을 바꾸어, 즉 어떻게 바꾼 거야? 조선 독립운동에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 그쵸? 즉 조선인으로서 조선 독립운동을 해보려고 했죠. 근데 그게 또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노력하다가 또 그래 그냥 일본인으로 완전 말끔하게 속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1929년 오사카시 스루아시에 있는 비누 도매상에서 일본인이라고 속이고 점원 생활을 했다. 스루아시 부근은 오사카시에서 조선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나는 일본인 행세를 하느라 조선인들과 교제를 완전히 끊고 지냈다. 심지어 사랑하는 조카 딸의 집조차 출입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조카는 이제 형의 딸인데요. 이제 이 형의 딸도 어쨌든 내가 이제 조선 사람인 게 들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안 갔다는 거야. 조선 사람들은 물건을 사러 와서 서투른 일본말로 물건의 값을 묻고 때로는 흥정을 하려 했다. 그럴 때면 일본인 주인은 귀찮아하면서 욕을 하고 더러 물건을 팔지 않는 때도 있었다. 자, 여러분 지금 일본인 주인이 조선 사람들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면 좀 더 저렴하게 사고 싶고 이럴 수 있는데 조선인이란 이유로 막 저 사람들 왜 이렇게 물건값을 깎아 막 이러면서 약간 좀 싫어했던 그런 게 느껴지죠. 그래서 지금 조선 사람들을 무시하는 일본인이 드러나 있죠. 정말 화가 나죠. 한 번은 일본말을 한마디도 모르는 조선 여자가 물건을 사러 와서 가게 앞에 서성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 일본인 주인은 물건을 훔치러 온 것으로 오해해서 큰 소리를 줄 때 아니 그냥 보고만 있었는데 그쵸? 즉 이런 것도 조선인을 무시하는 일본인의 태도죠. 그럴 때 내가 나서서 한마디 거들어주면 일본인 주인과 조선 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입을 다물고 보고만 있었다. 왜요? 이제 일본인으로 살려고 결심했었던 거죠. 그쵸? 내가 완벽히 일본인으로 속이고 난 살겠다. 결심을 했기 때문에 앞에서 곤란한 조선인이 있어도 도와주지 않은 거죠. 왜 나는 일본 사람인 양 속이고 있는 것일까? 일본인으로 속이고 살면 조금이나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이것은 고통이다. 조선 사람이 조선 사람으로 살지 않는 것은 거짓이다. 일본인으로 속이고 사는 것은 잘못이다 하고 여러 번 후회했대요. 즉, 이 사람은 이봉창 의사는 일본인으로 살고자 했던 그 마음에 대해서 서글퍼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후회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즉 이건 역시 자기에게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은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두려움 없는 삶을 가고 1930년 11월 오사카는 불경기 때문에 취직난이 심했다. 그때 친구인 박군한테서 상하이의 영국 전자회사가 조선 사람을 매우 우대해서 채용한다는 말을 들었다. 2년간 일본인으로 속이고 살아보았지만 그것은 역시 고통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 본명인 이봉창으로 조선인으로 생활할 각오를 하고 곧 상하이로 갔다. 자, 이제는 내 본명인 조선인으로 생활할 각오를 하게 되었네요.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를 찾아가 나의 사정을 설명하고 취직도 부탁했다. 그렇다가 단장인 백정선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김구예요. 김구. 만나게 되어 나의 이력을 이야기하고 일본의 실정을 알렸다. 이야기를 나누며 백정선도 점차 나를 믿게 되었는데 나는 교토검속대의 원한을 잊지 못하고 점차 독립정신에 빠져들었다. 그래서 백정선이 준비해준 수류탄 2개를 가지고 도쿄에 와서 이번 거사를 하게 된 것이다. 여러분 이번 거사는 뭡니까? 그쵸? 우리 그 아까 초반에 있었던 히로히토의 어떤 폭탄을 던진 거죠. 그쵸? 히로히토 일왕이죠. 에게 폭탄을 던진 그 거사를 말하는 거죠. 독립운동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하이에서 김구를 만나서 우리가 이 독립운동에 본격적으로 빠져들었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되게 여러분 좀 슬프지 않아요? 그쵸? 약간 그러니까 쌤도 이봉창 의사를 이제 뭐 역사책에서 많이 배우긴 했지만 그냥 대단하다. 어떻게 젊은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 이 정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내가 이제 일제강점기나 민주화 운동 시기에 태어났다면 내 목숨을 버릴 정도로 이제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좀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해야 하는데 사실 쉽지 않겠다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젊은 나이에 운동을 했다라는 것도 존경스럽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그렇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라고 막연하게 느꼈는데 이렇게 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좀 자세히 수필을 통해서 읽게 되니까 마음이 더 이상한 거죠. 그쵸? 왜? 그냥 평범한 청년이었구나. 그냥 내 또래 평범한 사람들이었을 수 있는데 나라를 위해 정말 목숨을 바쳤구나. 뭐 이런 거를 좀 깨닫게 되다 보니까 좀 기분이 이상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글의 주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이 글은요. 어떤 조선인으로서 차별을 받은 경험, 그쵸? 그리고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된 배경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특징은 여러분 이 글은 수필이다 보니까 좀 진솔하죠. 그쵸? 진솔한 내면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쵸? 내가 일본으로 살고자 했던 어떤 결심 이런 것도 되게 진솔하잖아요. 그쵸? 사실 숨길 수도 있는 건데. 그쵸? 자, 여러분 추론적 읽기에서 글을